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던 워크 솔루션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오성미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제 그런 언택트 시대의 모던 워크 솔루션, 리모트 워크 솔루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고려하실 사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번 행사에서 이제 데이터 관련된 내용이니 이런 언택트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가 뭐가 있을지 발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마침 이제 최근에 결과를 가지고 조사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같고 안 넘어가죠. 네, 이제 저희가 이 언택트가 되면서 갑자기 이 비대면 환경으로 모두가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리모트 워크 이런 거를 하면서 아까 이전 세션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대화를 하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 뭐 채팅이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 상황에 대응을 하느라고 리모트로 협업하는 거에 많이들 초점을 맞추었어요. 우리가 어떤 단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하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이제 말을 바꿔서 미드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현실에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고 이제 그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뭐 교수님도 그렇고 이후에 진행될 세션에서 아마 업계의 이제 산업 동향 이런 언택트가 발생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이제 보신 것처럼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 내부 조직의 업무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임팩을 받게 됐을 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조직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것들에 다 문제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환경으로 우리 조직이 전환했을 때 그 조직의 업무 패턴, 커뮤니케이션 패턴, 그리고 우리가 고객들을 지원하는 방법, 협력사와 일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게 그런 리모트 워크 솔루션이고 근데 이게 잘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가져오고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관심이 어떻게 협력할 거냐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게 장기화되면서 지금은 이 조직 안에, 이 조직이라는 거 안에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어떻게 하면 팀워크까지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팀워크까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두가 다 처음인 상황이죠. 이렇게 장기화되지도 않았고 갑자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셧다운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갑자기 비대면 환경에 어떻게 보면 처해지게 됐고 기간이 이제 늘어나면서 여기에서의 어떤 레슨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던 워크라고 하는 거를 사실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최단 기간에 갑자기 업무 환경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이미 모던 워크를 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접목하게 된 거고요. 이제 데이터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캡처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모던 워크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업무적, 물리적인 공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필요로 한 대화 그리고 업무 협력의 범위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패키징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 모던 웍에 대한 솔루션만 해도 이제 별도 챕터겠지만 이제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원격 근무를 시행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시행하게 됐을 때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런 질문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각자 이렇게 원격지로 비대면 업무를 하게 됐을 때 과연 협업은 잘 될까? 또 직원들이 저희 52시간도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52시간제가 있고 해외 같은 경우도 뭐 유니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고 직원의 이제 만족도나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사람들 고객도 못 만나고 우리 협력사도 못 만나게 되는데 직원들의 협력도 그렇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대외 협력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업무 외에 사실은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비공식 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차를 마시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제거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직원들과의 소통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까? 또는 조직원들이 느끼는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결여는 없을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우리가 이런 비대면 환경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즈니스를 했던 방식으로 최대한의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퍼포먼스를 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 내 협업 모델, 방금 드렸던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게 워크플레이스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 워크플레이스 어널리틱스가 분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다들 전문가시지만 뭔가를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어딘가에는 족적을 남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가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업무 플랫폼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후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고 아니 그럼 회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라고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 딱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이제 성과평가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저 데이터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가 첫 번째고요. 그 성과평가를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저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내 정보가 회사에 다 노출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 자체가 어떤 조직의 협업 패턴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개선하고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쌓이고 있는 트래픽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조직적인 인사이트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고 개인을 식별해서 성과평가에 확인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툴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이메일, 그 다음에 내 캘린더, 그리고 이제 어떤 채팅, 그리고 화상회의를 한다면 화상회의, 그리고 이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되는 전화통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캘린더에서 어떤 문서 작업을 집중해서 했을 때 그 집중한 시간,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툴이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가 뭐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대시보드라는 걸로 포장을 했어요. 뭐냐면 이런 이제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조직이 얼마나 빨리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건지를 대시보드화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6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이 차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주간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콜라보레이션,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이런 것들이 증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27% 정도 협업 시간이 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물론 이거는
인사이트고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인사이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직적인 컨텍스트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7%는 실제로 27%의 협업이 늘었을 수도 있지만 이전에는 얼굴 보고 하던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그게 캡처가 되는 거죠. 채팅을 했다. 이 사람이 얼굴 보고 그냥 옆자리에 있을 때 얘기하던 거를 미팅으로 했기 때문에 온라인 미팅으로 트랙이 돼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게 이제 대략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조직 평균치가 있어요. 근데 우측에 보면 각각의 부서별로 실제 협업의 시간이 익스트림하게 증가한 부서가 있습니다.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번 사항이 어떤 비즈니스 프라이어리티 때문에 저 부서의 전반적인 협업이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게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게 익스트림하게 늘었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이 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량이 굉장히 폭증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대응하는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우리 캐파시티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여담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저희도 글로벌 기업이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고객 지원 서비스였어요. 고객 지원 서비스가 폭증을 했는데 그만큼을 사실은 사람은 정해져 있고 사람을 하이어해서 대응하는 데까지 걸리는 준비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 지금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하게 하는 이런 지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패턴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의 미팅에 비해서 옛날에는 1시간 이렇게 하는 미팅, 1시간 반 미팅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길게 하는 미팅은 감소를 하고 30분 이내로 짧게 하는 미팅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주 얘기를 못하는 대신 짧은 시간에 빨리 커뮤니케이션하고 다음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늘어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채팅 메시지가 대폭 증가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길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 이런 빈도가 더 높아졌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이 리모트 환경으로 전환된 데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지금 보면 전체 콜라보레이션 시간에 대한 것들이 증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4시간 이상 증가한 빈도수가 전체 직원의 48% 정도는 이전에 비해서 전체 콜라보레이션 시간을 더 많이 쏟고 있더라. 협업을 많이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좋죠. 근데 이게 전체 정해진 시간 안에 기존에 하던 거가 이만큼이 배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했어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전부 다 업무 일과 후로 밀리게 되거나 하는 문제가 됩니다. 실제 이제 저희는 아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하면서 나오는 맨 첫 주의 피드백은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좋다였어요. 근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힘들다예요. 왜냐면 개인 생활하고 일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으면 일을 하는데요. 어디 점심시간 이렇게 해서 나갈 일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대부분이 이제 2주차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보면 사람들이 근무 시간에도 일을 하지만 시간을 봤더니 근무 외 시간에 일을 하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 사람이랑 협업하다 보면 사람마다 자기의 업무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과 시간 안에 다 끝나지만 내 동료가 예를 들어서 일과 시간을 벗어나서 채팅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뭔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24시간 대기조로 있어야 되라라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직원들이 이 환경에서 업무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협력.
대외 협력에 있어서 이게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영업이 될까? 이게 뭐 프로젝트가 진도가 잘 나갈까? 이런 것들이 걱정일 텐데 전혀 줄지 않고 사실은 더 증가돼서, 물론 데이터가 캡처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공식적인 업무도 있겠지만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뭐 저희도 그렇지만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직원들이 이 매니저하고 1대1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다른 직원들이랑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다른 미팅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런 비공식 대화의 교류 정도가 어떤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의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팀워크, 전체 조직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매니저하고 원오원을 많이 한 직원은 전체 근무 시간이 사람들이 아까 뭐 한 48% 이렇게 늘었다면 전체 늘어난 게 50% 이하로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커넥션이 주게 되면 실제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 자체를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코칭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그 리포트를 보는 시점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이 리모트 근무 환경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시차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혼조를 보이다가 이게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사람들의 근무 시간 패턴 이런 것들이 안착됐을 때 이게 우리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또 지표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일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직원들이 너무 연장 근무가 많으니 워크스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매니저를 통해서 해야 되면 매니저한테도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라라고 하는 매니저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이트들을 가져가시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전체 조직 그리고 이제 해당 부서별로도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워크플레이스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의 여러 커뮤니케이션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패턴, 협업의 패턴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례 몇 가지만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개발팀에서의 얘기고요. 항상 뭐 개발 프로젝트가 제때 못 끝나는 거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어쨌거나 듀데이트를 정한 프로젝트는 그때 끝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 일정이 계속 지연이 되고 개발자들은 계속 연장 근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근무 특성상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개발자들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미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발하다 말고 미팅 가야 되고 갔다 와가지고 다시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집중하다가 또 미팅을 가야 되고 이런 패턴이 발견이 돼서 자 개발팀에 대해서는 가능한 미팅 시간을 한 패턴으로 몬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미팅은 그러니까 오전에만 하고 파란색이 포커스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미팅을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블럭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개발 생산성을 좀 높인 사례고요. 실제 여기는 이제 프로페셔널 세일즈 조직에서 탑 퍼포머 이런 이제 성과가 잘 나는 직원 그룹은 다른 그룹과 어떤 비헤이비어가 다른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은 예를 들어서 전체 시간에서 고객을 만나는 시간, 대외 활동에 쏟는 시간이 더 많더라. 그리고 시니어 매니저를 만나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더라라고 해서 작은 거지만 매니저들이 팀 코칭을 하거나 할 때 활용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제 일본 지사에서 했던 사례인데 좀 조직 문화를 개선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나 롱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싶은데 우리 조직에 지금 이런 비효율성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문제가 된 게 임원이 참여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주간 미팅이 너무 반복되고 많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 참여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자기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미팅은 사실은 거절하고 내 시간에 포커스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만들자라는 것을 사내 캠페인화 시켰고 이거는
리더십들이랑 같이 이제 그런 개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개인이 자기 시간을 세이브한 게 조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개인에게는 스스로 자기 시간에 포커스 시간을 이렇게 배정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서 뭐 연간 6밀리언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조사 자료들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이 링크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배포 자료로 전달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브레인 화상회의 때 뇌파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이런 감마와 알파파가 얼마나 높아져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장표는 몇 장 안 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두 가지 정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의 60%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된다고 들었는데, 모던워크 추진 시 그에 따른 소통 오류, 비효율을 MS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협력 업체와의 소통 시 문맥이나 분위기 전달에 제한이 있으리라 예상되어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미팅을 할 때 가능하면 비디오를 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 화면을 통해서 보지만 사람이 눈을 맞추고 얘기했을 때 그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소리만 들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도 저희 솔루션 안에 여러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팀워크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션들, 이런 강당에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기능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비공개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뭐 랜선 회식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2월부터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팀에만 신규 입사자가 3명이 있어요.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거죠.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환영식이나 이런 것들도 얼굴 화상회의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은 각자 집으로 치맥 쿠폰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몇 날 몇 시, 5시는 해피아워니까 이날은 각자 자기 먹고 싶은 거 주문하고 음료 들고 앞에서 만납시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일상적인 대화, 업무 회의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인사도 하고 뭐 그동안 어땠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게시판으로 내가 이런 재택근무 환경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 집의 자녀는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수강하고 있는지, 이런 그러니까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들도 그 디지털 공간 안에서 활용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장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끄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래서 이 재택근무 하면서 직원들이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또 회사 의자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예요. 왜냐하면 집이 물론 아무 데서나 일을 하면 되지만 잘 갖춰진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의 의자나 모니터나 이런 것들 집에 가지고 가서 일해도 된다, 나중에 사무실 복귀할 때 다시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리더십에서 이게 재택근무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염려하거나 내 성과를 내가 사무실에 출근 안 하면 평가를 잘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의 안전이 중요하고 당신들의 성과는 결과로 평가를 하지 이 시간에 얼굴을 보였는지 아닌지 그런 건 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지사장님이 4월에 바뀌셨는데 인사도 온라인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최적점을 찾아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